여론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색수영의 머릿결 같은 그래프 아래로 출렁이는 지지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여론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네. 가시죠. 여론. 오늘은 청취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기타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김현정 뉴스쇼, 댓글쇼에서 들었던 기타, 그 기타는 비싼 기타고요. 오늘 친 기타는 그 전에 산 기타인데 구독자가 좀 늘어나면 더 좋은 기타로 또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 주 6월 셋째 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자, 리얼미터는 올랐는데 한국갤럽, KSI는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다 비슷해요. 리얼미터 39.6, 한국갤럽 38, 그리고 KSI는 38.5, 다 39%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부터 보죠. 리얼미터부터 보면 39.6%인데, 자, 일간으로 볼까요? 월화수는 38% 안팎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금요일 41%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수요일날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상원 도서관에서 조선 왕국 전도 관람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든지.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41%를 기록한 날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반엔 강세. 그런데 한국갤럽은 지난주에 15일, 16일 이틀만 조사했습니다. 원래 15, 16, 17 화수목 조사하는데 아마 창립기념일인가? 그래서 하루 쉰다 그래서 15, 16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후반에 스페인 정상회담에서 이 조선왕국 전도 관람을 했던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담, 그 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스페인 정상회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스페인 정상회담이 사실 활용점정이었는데 그분이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38%로 1%포인트 빠졌고요. KSI 조사는 금토 조사했는데 오히려 또 하락을 했습니다. 2%포인트. 아무래도 당 정청이 고민하고 있는 이 종부세 2%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빠질 리가 없는데 종부세 2%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적으로 나오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군요. 뒤에 정당 지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당내 경선 이거를 미루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래서 오늘 TBS 뉴스공장을 보니까 공장장이 리얼미터는 올랐는데 KSI 왜 또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보였는데 아무튼 KSI 이광희 소장님을 약간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화수목금 조사를 저희가 500명씩 5일 동안 2,500명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르게 여론의 지표를 좀 볼 수 있어서 리얼미터 조사가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정당 지지도 YTN 리얼미터 조사는 자 보시죠. 국민의힘이 39.7%로 0.6%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도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시 이준석 효과, 이준석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일간으로 볼까요? 오른쪽이 일간 지표인데요.
야, 국민의힘이 수요일까지는 42.2로 쭉 잘 가다가 목금에 39.2, 36.6, 특히 금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아니, 목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딱 봤더니, 자, 수요일 날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다음 날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왜 안 했냐? 원내가 아니잖아요. 영선이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했는데, 자, 그리고 6월 18일 날 어떻게 된 일인지 36.6까지 빠졌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힘 입당 거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국힘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뭐 6말 7초 그러다가 이동훈 당시 대변인, 이제 벌써 전 대변인입니다. 일신상의로 그만뒀죠. 그때 한 몇 분 만에 번복을 했어요. 당장 들어갈 건 아니라는 듯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는데,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안 할 것처럼, 당장 안 할 것처럼 하니까 지지율이 좀 국민의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0%를 찍을 뻔 했는데 주간 찍지를 못했어요. 갤럽 볼까요? 갤럽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주초에는 리얼미터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봐야 갤럽은 30%입니다. 민주당은 31%, 여전히 1%포인트 국민의힘이 지금 낮은 상황. 그래도 한국갤럽은 27% 가다 30% 지금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더 여론 시간에 갤럽은 너무 국민의힘이 안 움직여.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지난주엔 3%포인트 올랐습니다. 갤럽 관계자분들도 리얼미터 더 여론을 좀 보는 것이 아닌가. 농담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 KSY 겁니다. 36.1에 29.4. 국민의힘이 한 7%포인트가량 앞섰는데요. 많이 오른 거죠, 국민의힘. 봅시다. 야, 이 추이를 보니까 국민의힘은 5%포인트나 올랐어요. 민주당은 2%포인트 빠지고. 금토, 요일 변수가 있다고 해도 김어준 공장장 표현대로 좀 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부동산 종부세 2% 이게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 또 당내 경선 연기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주말에는 민주당이 많이 올랐다. 근데 아무튼 리얼미터랑은 좀 추이가 약간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금요일 날 조사를 한 건데요.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이거 보니까 TV 토론에서도 지난주에 하더만요. 근데 이 의사분들하고 또 이 환자협회 뭐 대표, 또 민주당 의원 김남국 변호사 나와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TV 토론을 보다 보니까 찬성 쪽 의견을 주장하는 김남국 의원과 또 환자연합 모임의 대표인가요? 그분 얘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제 환자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의 권익, 그러니까 환자의 인권 침해, 그러니까 수술 장면이 이제 노출이 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의사와 환자의 불신 문제를 조장한다. 근데 환자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환자의 인권 침해라고 하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모자이크를 처리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면 이분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려 국민 10명 중에 8명가량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는 17%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게 말이죠. 2020년 7월 22일 딱 한 11개월 전쯤에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한 건데, 이때는 73.8%가 찬성했는데 아까 보신 그래프대로 이번 조사에서는 5%포인트가량 찬성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작년에 10.9%였는데 17.4%, 늘긴 늘었는데 소폭 늘었습니다. 대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작년에는 15.3이었는데 이번에 3.6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입장이 국민들이 명확해졌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96.2%가 찬성입니다. 국민의힘 높긴 한데 68.6%로 민주당 지지층보다는 한 25%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진보층이 91.3%가 찬성, 보수층은 71.6%가 찬성. 약간의
온도차가 있네. 20%포인트가량. 지역별로 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이 조사를 저희가 왜 했냐. 부산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그때 수술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어요. 편도 제거 수술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때 부산에서 이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도 79.4%, 대구 경북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연령대에 봤더니 그때 5세 남자 어린이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청와대 청원을 했어요. 그때 부모님들 나이가 30 후반, 30대 후반. 그러니까 30대가 93.3%로 가장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역시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연령대, 지역들, 또 최근 들어서 이재명, 이준석 두 정치인 간의 이견차. 이재명 지사는 CCTV 설치하자. 이준석 대표는 설치 반대는 아닌데 조금 더 검토해보자. 근데 이게 이제 찬반으로 나눈 듯 보이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 진보와 보수층이 조금 갈리는 건데요. 그래도 다수가, 이 정도면 굉장히 다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또 보수층도 70%가량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술실 CCTV는 아마 이제 설치가 되는 쪽으로 의견이 거의 모아졌다고 보면 되고요. 아마 이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문제라든지 뭐 환자의 인권 침해 부분 이런 부분들만 좀 보완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런 의료 사고도 있고 또 성추행 뭐 이런 일부 대부분 의사분들은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열에 9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가끔 일부의 의사들이 이렇게 성추행을 하거나 또 의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 보호자분들, 유족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KSY가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 조사. 이거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뭐 리얼미터가 했을 때도 한 60%가량 찬성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크게 뭐 다른 결과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이 포털 뉴스가 이번에 G20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정상회담, 그리고 G7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려 4.3배 언론 보도량 차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포털 뉴스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이 기사가 나오긴 해도 많이 안 나왔고, 이준석 당대표의 컨벤션 효과, 뭐 따릉이를 타거나 등등. 근데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스가 총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각광을 받으니까 각국 정상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만 다가가고 손짓하고 사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 그런 지적들 때문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포털 뉴스 편집권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42.6 대 42.1 0.5%포인트 차이로 찬성 의견이 약간 높긴 했는데, 뭐 여하튼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 포털 뉴스가 좀 댓글 문제도 그렇고요. 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너무 어뷰징. 그러니까 이 클릭률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 신문, 그러니까 종이 신문에는 인쇄 안 되는 기사들이 이 포털 뉴스에서 주요 뉴스로 막 등장하면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 그러니까 브랜드는 조중동이 인쇄 매체 발행 부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실제 신문 인쇄는 안 하는 그런 인터넷 뉴스들이 너무 세게 막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미 뭐 스포츠 연예 쪽은 댓글이 없어졌고, 댓글이 또 없어지니까 좋은 뉴스는 또 댓글 보고 싶은데 요즘 유튜브 댓글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김하성 선수가 트론 홈런 치는 거 저희가 포털에서 뉴스 보고 댓글이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그런 댓글들은 좀 저도 보고 싶은데, 정치 부분은 특히 정말 악성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뭐 사회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댓글 문제도 그렇고, 또 뉴스 편집권 부분도 그렇고, 검찰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갈등지향적 보도,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갈등지향적
행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언론이 자꾸 싸움을 붙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찬반이 이렇게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자, 이번 주 더 여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에 여론이 불어오는 곡 괜찮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자주 인트로곡을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승!